네, 어제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했나요? 1시간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겠어요. 각 시도지사들이 전부 다 현안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그 현안뿐만 아니라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던 것을 공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해도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우리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 지방 재정의 문제를 설명했을 때 그걸 100%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부세 문제 사실 복잡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요령 있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100% 이해하면서 일리가 있다. 그건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기재부 장관이나 또는 행안부 장관한테도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해를 한 바탕이라면 제가 앞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행안부 장관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장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법제화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화 시키는 문제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정이 잡히셨나요? 별도로 아까 보고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별도로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하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재정 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느라고 범정부 TF를 만든대요. 그래서 교부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지방 소비세로 돌리는 문제인데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도 좀 검토가 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분권에 관한 종합 토론을 정부 TF에서 연구할 때 세종시 교부세에 대한 특례 내지는 특성을 같이 연구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따른 일정은 아직은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정도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 현황선을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기초분이 16개 항목을 전국 자치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부세라는 것은 그 산정 항목이 있어요. 육아, 아동비, 도로율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16개 항목인데요. 그 16개 항목의 유지 관리비를 기준 재정 수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준 재정 수요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총 얼마 드는 거죠. 16개에 대한. 그런데 그 자치단체의 수입은 얼마밖에 안 되니 그 차액을 말하자면 보존해 주는 게 교부세의 제도이고 그게 이제 교부세 운영 원리인데요. 그것을 광역분이 있고 기초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기초분은 광역에 얹어주면 광역이 다시 배분하는 그런 구조인데 세종시는 2012년도에 출범했을 때 무슨 광역이다 기초다라고 구분할 정도의 사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그 당시 67만, 지금 67만입니다만 지금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단층제로 시작은 했지만 이미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그런 4개 시군이 있어서 기초분의 교부세를 받아왔던 것인데 단층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기존에 받아왔던 교부세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액으로 항목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니까 교부세 전체 3%를 떼어서 일정률을 계속 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걸 정률제라고 하고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해피하죠. 가만히 있어도 3%가 교부세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냥 또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났어도 광역분에 해당하는 것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달라 할 때 16개 항목의 전체 기초분의 교부세를 산정한다면 산정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약 2,300억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2,300억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컴이다 또는 스포츠센터다 복지시설이다 라는 것을 LH나 행복청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건 좋은데 이관 뒤에 유지관리비는 전혀 보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관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교부세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교부세 16개 항목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세종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정 압박이 왔죠. 그 유지관리비가 연간 작년 기준으로는 1,200억이고요. 이관되는 시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하기로 2030년에는 약 2,250억가량, 2,300억가량이 유지관리비로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교부세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데라 또는 아무리 없는 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최소한의 어떤 그 생계는 보장받을 정도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것을 평균해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1인당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쓰는 예산을 평균할 때 1인당 88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887만 원을 자기가 세금을 냈든 어쨌든 국가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세종시는 1인당 507만 원입니다. 평균에 못 미치는 거죠. 그거는 대단히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조 8천억을 교부세를 받다 보니 1인당 1,100만 원을 넘게 받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같은 특별자치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1,100만 원 이상을 받고 우리는 507만 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1인당 887만 원에 우리 세종시가 맞추도록 교부세를 보전해달라 할 적에는 1조 2천억 가량을 우리가 교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조 2천억을 받아버리면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제주도에서는 교부세액의 3%라는 정률인데 1조 2천억을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교부세 2%가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에 들어서는 시설 같은 것은 전부 다 새로운 것이고 또 깨끗하고 하는 그런 혜택까지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세종시 같은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례도 없고 다른 도시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특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정률제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현행은 2023년도에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그 교부세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일반 광역분에 해당하는 교부세의 25%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그 법을 개정을 해서 행안부에 지금 그 정도 받고 있는데 그래봤자 우리가 1,100억 중에 25%, 그러니까 2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우리가 얹어서 받는 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나마 그것이 3년간 한시법으로 돼 있어서 2026년이면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욱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23년도에는 우선 그거라도 살리자 해가지고 그 입법을 제가 서둘렀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해서 이제 26년이 지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지난번에 여러 번 무슨 행안부라든가 또는 기재부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이런데
법령 질의라든가 쭉 했습니다만 그 반응은 원래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옳다 그러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각하되고 기각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풀 일이 아니고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일부러 이거를 국회 차원의 아젠다로 이슈를 국회 이슈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마침 개재가 되어서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가 발표를 함으로써 전 대통령께서 이해를 하고 검토 지시를 내렸으니 뭐 우리 저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이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